바로 사표를 내겠습니다. 중국으로는 절대 죽어도 안 돌아갑니다.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공항. 비행기에서 내린 중국 항공사 승무원 전원이 단체로 유니폼을 벗어 던지며 오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중국 대사관이 발칵 뒤집히고 항공사 고위층이 긴급 출동했지만 평생을 통제 속에 기계처럼 살아온 이들의 결심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발단은 기상 악화로 8시간째 활주로에 갇혀있던 기내 아니었습니다.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 진압하겠습니다. 승객을 잠재적 폭도로 취급하는 항공사에 미친 지시. 공포에 질려 덜덜 떨던 승무원들에게 다가온 한국인 어르신들의 믿을 수 없는 행동이 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리나입니다.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대형 항공사에서 12년째 붉은 유니폼을 입고 하늘을 나는 수석 승무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희를 보고 구름 위를 거니는 우아한 백조 같다고들 말씀하십니다. 화려한 화장, 각 잡힌 빳빳한 유니폼, 그리고 언제나 입가에 머금고 있는 친절한 미소 때문이겠죠. 하지만 제가 속한 이곳, 중국 항공업계의 이면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비인간적입니다. 저희 회사 매뉴얼의 첫 장, 가장 굵은 글씨로 적혀있는 단어는 다름 아닌 통제입니다. 신입 승무원 시절, 차가운 눈빛의 교관은 저희를 일렬로 세워두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세뇌시킵니다. 승객을 사람으로 보지 마라. 그들은 좁은 공간에 갇히면 언제든 폭도로 돌변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다. 미소는 오직 그들을 복종시키고 안심시키기 위한 가짜 가면일 뿐이다. 참으로 끔찍한 가르침이지만 지난 12년 동안 저는 그 말에 완벽하게 길들여진 채 피도 눈물도 없는 기계처럼 일해오고 있습니다. 제 유니폼 안쪽 오른쪽 주머니에는 늘 손바닥만 한 검은색 3단 진압봉이 숨겨져 있습니다. 승객이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출하거나 언성을 높이면 언제든 그 진압봉을 꺼내 들어 위협하고 억압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하늘을 나는 따뜻한 안내자가 아니라 거대한 철창 안을 지키는 차가운 간수와도 같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운명의 날입니다. 비행 스케줄은 베이징을 출발해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CA25편입니다. 탑승객은 총 280명, 단 한 자리의 빈 곳도 없는 만석이고 그중 90% 이상이 단체 관광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가는 한국인 어르신들입니다. 백발이 희끗희끗한 할아버지, 고운 스카프를 두르신 할머니들께서 335 짝을 지어 좁은 통로를 지나 탑승하십니다. 그분들의 짐을 올려드리며 훔쳐본 얼굴에는 여행의 고단함보다는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설렘이 더 가득해 보입니다. 저 역시 평소처럼 입꼬리를 억지로 35도 각도로 끌어올린 채 속으로는 제발 오늘 하루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넘어가라고 주문을 외우며 그분들을 맞이합니다. 비행기 문이 무겁게 닫히고 기체가 육중한 엔진 소리를 내며 활주로를 향해 천천히 미끄러져 나갈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활주로 끝에 다다랐을 무렵 거짓말처럼 하늘이 먹물을 통째로 뒤집어 쓴 듯 시커멓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육중한 기체가 휘청거릴 정도의 매서운 돌풍과 함께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굵은 폭우가 사정없이 기체 창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기내에는 불안하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번집니다. 곧바로 기장에 다급한 기내 방송이 스피커를 찢을듯이 울려 퍼집니다. 승객 여러분, 현재 인천공항 및 항로상의 기상 악화, 그리고 봄공항의 태풍 경보 발령으로 인해 관제탑으로부터 이륙 전면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기상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자리에 앉아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대기하라는 그 가벼운 말이 지옥 같은 8시간의 서막이 될 줄은 이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흐릅니다. 창밖의 빗줄기는 잦아들기는커녕 비행기를 통째로 집어삼킬 듯이 거세지고 이륙 순서는 기약 없이 밀려만 갑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활주로 한가운데 멈춰 선 비행기 안에서는 에어컨 시스템마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80명이 내뿜는 뜨거운 숨결과 불안한 체온으로 기내의 공기는 점점 희박해지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묵직하고 습한 열기가 폐부를 턱턱 짓누르는 듯합니다. 어르신들은 좁디 좁은 이코노미석에 아픈 무릎을 구겨 넣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기 시작하시고 답답함의 겉옷을 벗고 손부채질을 하는 소리만이 무거운 정적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때입니다.
갤리 안쪽에 설치된 인터폰이 날카로운 비명처럼 울립니다. 본사 상황실에서 이번 비행의 총괄 사무장인 왕리에게 직접 내려온 긴급 지시입니다. 왕리는 평소 승객을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하면서 오직 회사 윗선의 명령에만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로 불리는 여자입니다. 무전을 끄는 왕리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뜩입니다. 그녀는 저희 승무원들을 비좁은 갤리로 거칠게 몰아넣고는 쇳소리가 나는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본사에서 코드 레드코드 레가 발령됐다. 지금 이 기상 상태로는 앞으로 최소 5시간은 더 갇혀 있어야 한다. 똑똑히 들어라. 저 한국인 승객들이 갇혀있는 이 상황에 불만을 품고 언제 폭동을 일으킬지 모른다. 절대 비행기 문을 열어주지 마라. 물도 함부로 주지 마. 그들이 화장실에 가겠다고 일어서면 강압적으로 자리에 앉혀라. 만약 통제에 따르지 않고 반항하는 자가 있다면 즉각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짓눌러버려.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합니다. 세상에 어느 항공사가 무려 8시간을 이 찜통 같은 고철 덩어리 안에 사람들을 가둬두면서 상황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 대신 강제 진압을 지시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저희는 찍소리조차 낼 수 없는 영혼 없는 말단 직원일 뿐입니다. 시간은 자비 없이 째깍거리며 흘러 어느덧 이륙 대기 5시간을 훌쩍 넘깁니다. 승객들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저희 승무원들의 상태도 이미 아슬아슬한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규정상 이륙 전에는 승무원석에 편히 앉을 수도 없기에 굽 높은 구두를 신은 채 비좁은 갤리 구석에 5시간 내내 선체로 대기해야만 합니다. 다리는 퉁퉁 부어올라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마저 사라졌고 이마에서는 쉴 새 없이 굵은 식은땀이 흘러내려 화장을 보기 흉하게 얼룩지게 만듭니다. 극도의 피로와 뱃속을 찌르는 허기짐,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기내의 상황에 대한 공포가 저희의 숨통을 짓누릅니다. 갓 입사한 20대 초반의 어린 후배 승무원들은 이미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덜덜 떨며 소리 죽여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 국내선에서 불과 2시간 지연되었을 때 분노한 승객들이 갤리로 쳐들어와 기물들을 박살내고 승무원들의 머리채를 잡으며 폭력을 행사했던 끔찍한 기억이 제 머릿속을 스멀스멀 기어다닙니다. 하물며 한국인 승객들은 오죽할까. 저 좁은 좌석에서 허리와 관절이 끊어질 듯 아파오실 텐데 이제 곧 누군가 고함을 지르며 튀어나오겠지. 그럼 나는 진압봉을 꺼내 저 나이 든 노인들을 무자비하게 때려야 하는 걸까?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덜덜 떨리는 오른손은 유니폼 주머니 속에 차가운 쇳덩어리 진압봉을 부서져라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통로를 순찰할 때마다 제 눈에 들어온 한국인 어르신들의 모습은 참혹함 그 자체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고생하시느라 이미 굽어버린 허리와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앞좌석에 바짝 붙은 그 비좁은 공간에 억지로 끼워 넣고 버티고 계십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하얗게 일어났고 이마에는 열기로 가득한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하신지 연신 명치를 쓸어내리시고 옆자리의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할머니의 거친 손을 주무르며 고통을 견디고 계십니다. 보통의 비행기라면, 아니 제가 아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이미 물을 내놓으라며 머리 위 호출벨이 수백 번은 울리고도 남았을 시간입니다. 승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당장 기장을 멱살 잡아 끌고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는 것이 제가 지금껏 겪어온 당연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쨍그랑거리는 호출벨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저희 승무원들을 향해 짜증 섞인 목소리나 원망의 화살을 쏘아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순찰을 도는 저와 가만히 눈이 마주칠 때면 힘없이 파르르 떨리는 입술로 애써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시며 눈빛으로 우리는 괜찮다는 따뜻한 신호를 보내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제 뼛속까지 깊숙이 박힌 세뇌와 인간에 대한 혐오는 그 숭고한 침묵조차 폭풍 전야로 비틀어 해석하게 만듭니다. 저건 참는 게 아니야. 기회를 엿보는 거야. 분노가 한계점에 다다르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폭도로 돌변할 거야. 저는 속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더욱더 차갑고 매서운 사냥개의 눈초리로 그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어느덧 끔찍한 고립이 8시간째로 접어듭니다. 기내의 산소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는 듯하고 공포와 짜증, 억눌린 답답함은 이미 끓는 점을 한참이나 넘어섭니다.
뒷좌석 어딘가에서 열기에 지쳐 숨쉬기 힘들어하는 갓난아이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거미줄 같던 기내의 긴장감이 마침내 툭 하고 끊어지려는 그 찰나. 악질 왕리 사무장이 번개처럼 통로 중앙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녀는 방송용 마이크를 거칠게 움켜쥐고 마치 중범죄자들을 윽박지르듯 고래고래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비행기 문이 열려도 절대 내리지 마세요. 누구도 자리에서 단 한 발짝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화장실 사용도 전면 통제합니다. 만약 저희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불응할 경우 항공보안법에 따라 즉각 강제 진압하겠습니다. 그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선언이 기내 전체에 섬뜩하게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꽉 쥔 진압봉에 식은땀이 차오르는 것을 생생하게 느낍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저 한국의 어르신들이 저 오만하고 무례한 사무장의 태도에 격분하여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욕설을 퍼붓고 멱살을 쥐고 흔들 것이다. 기내는 순식간에 비명과 피가 튀기는 끔찍한 아수라장으로 돌변할 것이다. 저는 다가올 무자비한 폭동을 확신하며 눈을 질끈 감고 온몸을 바짝 웅크립니다. 그런데 폭발할 것 같던 그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저희 12년 승무원 인생은 물론이고 평생을 지켜온 인간에 대한 얄팍한 믿음마저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버리는 너무도 경이롭고 충격적인 광경입니다. 스피커를 찢을 듯 날카롭게 울려 퍼지던 왕리 사무장의 강압적인 경고 방송이 뚝 끊기고 기내에는 묘한 정적이 내려앉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려도 절대 내리지 마라. 화장실도 통제하겠다. 불응하면 무력으로 진압하겠다. 사람을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그 끔찍한 선언이 떨어졌으니 이제 남은 것은 승객들의 폭발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오른손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주머니 속에 차가운 3단 진압봉을 부서져라 움켜쥐고 있습니다. 속으로 셋을 셉니다. 하나, 둘, 셋. 이제 누군가 고함을 지르며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저 오만방자한 사무장의 멱살을 틀어주겠지. 기내는 순식간에 비명과 쌍욕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저는 이 무자비한 쇳덩어리를 휘둘러 저 힘없는 노인들을 때려눕혀야 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에 눈을 질끈 감아버립니다. 하지만 1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도 제가 예상했던 폭동의 전조는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앞좌석을 발로 걷어차며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침묵에 슬며시 실눈을 뜨고 객실 통로를 바라본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굳게 의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흥분과 광기로 번득여야 할 승객들의 눈빛은 오히려 믿을 수 없을 만큼 차분하고 깊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 속에 담긴 것은 우리 승무원들을 향한 분노나 원망이 아닙니다. 상식을 벗어난 야만적인 통제를 일삼는 이 항공사의 미개함에 대한 일종의 동정이자 그 폭력 앞에서도 결코 스스로의 이성을 잃지 않겠다는 압도적인 품위입니다. 불과 1년 전 중국 청두로 향하던 국내선 비행기가 기상 악화로 고작 3시간 지연되었을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 중국인 승객들은 기내식을 내놓으라며 카트를 걷어차고 제 동료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어깨의 견장을 뜯어버리는 야만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12년 동안 하늘을 날며 겪어온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8시간입니다. 8시간 동안 에어컨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 거대한 찜통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한국의 시니어 승객들은 그 흔한 욕설 한마디 내뱉지 않으십니다. 기내의 온도는 이미 체온을 훌쩍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280명이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와 땀 냄새, 그리고 산소 부족으로 인해 공기는 마치 끈적끈적한 늪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제 바로 옆에 서 있는 20대 초반의 막내 승무원 샤우팅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합니다. 아침부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8시간을 서 있었던 탓에 샤우팅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고 가늘게 떨리는 두 다리는 금방이라도 꺾일 것처럼 위태롭습니다. 헐떡이는 숨소리가 갤리 전체를 불안하게 채우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왕리 사무장은 꼿꼿하게 허리를 편 채 매서운 독수리 같은 눈으로 승객들을 감시하기 바쁩니다. 그때입니다.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객실 중간쯤에서 철칵하고 안전벨트 풀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집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드디어 터질 게 터졌구나. 한백발의 할아버지께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왕리 사무장의 눈썹이 매섭게 치켜 올라가고
그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할아버지의 어깨를 거칠게 짓누를 기세로 콧바람을 뿜어냅니다. 저 역시 반사적으로 진압봉을 쥔 손에 힘을 주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섭니다.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선 할아버지는 왕리 사무장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머리 위 짐칸을 조심스럽게 여시더니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드십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전지로 돌아가는 조그마한 휴대용 선풍기입니다. 할아버지는 그 선풍기의 전원을 켜더니 통로 건너편 좌석에서 열기에 지쳐 숨 넘어갈 듯 칭얼거리는 갓난아이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젊은 엄마를 향해 그 작은 바람을 내어주십니다. 애기가 숨을 못 쉬네. 이거라도 좀 쐬게 해요. 무심한 듯 툭 던지는 그 투박한 한국어 한마디가 제 귓가에는 세상 그 어떤 천사의 속삭임보다 경이롭게 울려 퍼집니다. 그 작은 배려의 날갯짓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기내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의 행동을 본 다른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가방을 열기 시작하더니 기내에 비치된 빳빳한 비상구 안내서나 잡지책, 심지어 자신들이 쓰고 있던 책 넓은 모자를 꺼내듭니다. 그러고는 좁은 통로를 향해 일제히 부채질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수십, 수백 명의 손이 만들어내는 그 일사불란한 부채질은 멈춰있던 기내의 끈적한 공기를 밀어내며 통로를 따라 시원한 바람의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얼굴로 바람을 향하지 않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땀 흘리는 일행을 향해, 칭얼거리는 아이들을 향해, 그리고 놀랍게도 갤리 구석에서 탈진 직전으로 벌벌 떨고 있는 저희 승무원들을 향해 그 귀한 바람을 끊임없이 실어 보내주십니다. 으쌰, 으쌰, 시원하다. 누군가 유쾌하게 농담을 던지자 곳곳에서 허우로운 웃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8시간의 지옥 같은 고립 속에서 폭동을 일으키기는커녕 서로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팔을 뻗어 바람을 만들어내는 이 압도적인 연대감. 저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 따뜻하고 숭고한 광경마저도 악질 왕리 사무장의 눈에는 그저 자신의 절대적인 통제권을 뒤흔드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른 왕리가 짐승처럼 씩씩거리며 통로로 성큼성큼 걸어 나갑니다. 그녀는 부채질을 하고 계시던 맨 앞자리 할아버지의 잡지를 신경질적으로 획 낚아채더니 앙칼진 목소리로 고함을 지릅니다. 자리에 똑바로 앉으라고 했습니다.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당장 공안을 부르겠습니다. 허튼 수작 부리지 마세요. 영문을 알리 없는 어르신들을 향해 중국어로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그 폭언은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천박하여 같은 중국인인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릴 지경입니다. 할아버지의 굳은 살 박인 손에서 잡지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순간 기내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무력 충돌이 벌어질 것이라 직감하고 떨리는 손으로 진압봉의 손잡이를 매만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할아버지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자그마한 체구의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십니다. 백발을 곱게 올려 묶으신 할머니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하고 단단합니다. 할머니는 왕리 사무장의 서슬퍼런 기세에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가만히 올려다보며 나지막하지만 기품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여십니다. 한국어를 아는 동료 승무원이 나중에 통역해 준 그 말씀은 평생 제 가슴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새겨졌습니다. 아가씨, 지금 누가 누구를 통제한답니까? 우리 늙은이들은 숨구멍이 막혀도 며칠은 너끈히 버팁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세월이 얼만데 이까짓 더위에 죽기야 하겠소. 근데 그쪽 뒤에 한번 봐요. 저 어린 승무원 아가씨들 입술이 시퍼렇게 질려서 당장이라도 쓰러지게 생겼잖소. 타지에서 남의 집 귀한 딸들 데려다 일 시키면서 숨 막히는 이 철창 속에 가둬두고 물 한 모금 안 먹이는 게 그 잘난 규정입니까? 짐승도 그리 매몰차게는 안 다뤄요. 우리한테 소리 지를 힘 있으면 당장 가서 저 어린 것들 시원한 물이나 한 잔씩 먹이시오. 아랫사람 피 말려가며 부리는 그 알량한 권력 참으로 딱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 한 줌의 분노도 흥분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억지를 부리는 진상 승객의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무례하고 오만한 젊은이를 향한 어른으로서의 준엄한 꾸짖음이자 거대한 포용이었습니다. 그 기품 넘치는 카리스마 앞에 기세등등하던 왕리 사무장은 마치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그 무게감을 느낀 듯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뒷걸음질을 칩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왕리를 지나쳐
갤리 구석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는 저와 샤오팅에게로 향합니다. 주름진 눈매가 한없이 자애롭게 휘어지며 할머니는 저희를 향해 애처로운 듯 가볍게 혀를 차십니다. 쯧쯧, 불쌍한 것들.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들고. 순간 제 주머니 속에서 차갑게 번뜩이던 3단 진압봉이 제 소나기를 빠져나가 바닥으로 무겁게 떨어져 내립니다. 툭 하는 그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지난 12년 동안 제 머릿속을 칭칭 감고 있던 짐승 같은 세뇌의 사슬이 완벽하게 박살나는 것을 느낍니다. 승객은 잠재적 폭도다. 그들은 이기적이다. 언제든 우리를 해칠 것이다. 회사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입했던 그 모든 매뉴얼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폭력적이고 짐승 같은 존재는 승객들을 억압하며 그 위에 군림하려 들었던 저희 항공사와 저 자신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위태로운 철창 속에 갇힌 한국인 승객들은 자신들을 감시하고 억압하던 간수들의 안위마저 걱정하고 보듬어주는 진짜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고 거대한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며 제 두 눈에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무너져 내리려는 다리를 간신히 버티며 객실을 바라봅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신호탄이라도 된 듯 280명의 한국인 시니어 승객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제히 무언가를 찾기 위해 부스럭거리며 가방과 보따리를 열기 시작하십니다. 달그락거리는 기분 좋은 소음이 삭막했던 기내를 가득 채웁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방 여는 소리가 아니라 평생을 감시 속에 살아온 한 멍청한 승무원의 얼어붙은 심장을 송두리째 녹여버릴 거대한 기적의 전주곡이었습니다. 객실 전체를 가득 채우던 그 달그락거리는 부스럭거림의 정체는 폭동을 준비하는 살벌한 무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어르신들의 낡은 여행 가방 깊숙한 곳에서 혹은 정성스럽게 겹겹이 묶인 보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형형색색의 간식들입니다. 좁은 좌석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와중에도 어르신들은 굽은 허리를 힘겹게 숙여 가방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느라 여념이 없으십니다. 이내 투명한 비닐봉지에 곱게 담긴 윤기 나는 약과 은박지에 꼼꼼하게 쌓인 인절미, 찰떡, 껍질이 거뭇거뭇해지도록 아껴둔 바나나와 귤, 그리고 행여나 고향에 있는 손자들에게 주려고 샀을 법한 형형색색의 달콤한 캔디들까지. 그 소박하지만 귀한 음식들이 마치 기적처럼 좁은 통로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그 누구도 그 귀한 식량을 자신의 입으로 먼저 가져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8시간을 이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찜통 같은 지옥에 갇혀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분들입니다. 어르신들의 입술은 바짝 말라 하얗게 터져 있고 더위에 지친 숨소리는 거칠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자신들이 꺼낸 간식들을 통로를 지나 앞쪽으로 바로 갤리 구석에서 공포에 질려 서 있는 저희 승무원들을 향해 건네기 시작하십니다. 뒷자리에서 중간 자리로, 다시 앞자리로. 마치 올림픽 성화를 이어가듯 그 따뜻한 마음들이 손에서 손을 타고 넘어옵니다. 앞으로 넘겨요. 저기 불쌍한 아가씨들 주게. 이것도 좀 줘봐요. 달달한 걸 좀 먹어야 정신을 차리지. 웅성거리는 그 따뜻한 한국어 속에는 묘한 리듬마저 섞여 있습니다. 아까 왕리 사무장의 천박한 고함에 맞서 호통을 치셨던 그 백발의 할머니께서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통로 쪽으로 몸을 내미십니다. 그러고는 덜덜 떨고 있는 저와 막내 샤오팅을 향해 주름진 손을 내저으며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이리 와요, 아가씨들. 저 못된 상사 눈치 보지 말고 얼른 이리 와. 저는 마치 강력한 자석에라도 이끌리듯 홀린 사람처럼 할머니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놓습니다. 제 발밑에는 방금 전까지 이 한국인들을 때려눕히겠다며 꽉 쥐고 있던 차가운 쇳덩어리 진압봉이 볼품없이 나뒹굴고 있지만 이제 제 눈에는 오직 저를 향해 뻗어있는 할머니의 따뜻한 두 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비틀거리며 할머니 앞까지 다가가자 할머니는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두 손으로 제 땀찬 두 손을 덥석 부여잡으십니다. 순간 그 주름진 손바닥에서 전해져 오는 뜨거운 온기에 제 온몸에 번개라도 맞은 듯 소름이 쫙 돋아오릅니다. 비행 내내 긴장과 공포로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있던 제 손이 한여름 떼약볕 아래를 걸어오신 듯한 할머니의 땀내 나는 손과 맞닿는 순간 12년간 제 심장을 잔인하게 옥죄고 있던 거대한 얼음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생생하게 느낍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살며시 펴시더니 그 위에 반짝거리는 꿀이 발라진 큼직한 약과 2개를 조심스레 올려주십니다. 타지에서 남의 돈 벌어먹기가 참 고되지? 우리 늙은이들도 젊었을 때
피눈물 흘리며 다 겪어봐서 그 속 안다. 저 독사 같은 상사 밑에서 밥도 못 얻어먹고 하루 종일 서 있느라 얼마나 서러웠노. 어서 이거라도 입에 넣어. 달달한 거 들어가면 좀 살만할 거야. 쓰러지면 아가씨들 낳아준 부모님 가슴 찢어지는 기라. 어서 먹어, 어서. 할머니의 그 자애로운 한마디에 제 곁을 바짝 졸졸 따라왔던 20대 초반의 어린 막내 샤오팅이 기어이 참고 있던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흑, 으헝. 샤오팅은 양손에 어르신들이 쥐어준 귤과 사탕을 한가득 쥔 채 마치 길을 잃고 캄캄한 숲을 헤매다 마침내 엄마 품을 찾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샤오팅의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귤 껍질 위로 번져갑니다. 저 역시 더 이상은 제 알량한 자존심으로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어 보지만 참아보려 안간힘을 썼던 눈물이 결국 둑이 터진 것처럼 왈칵 쏟아져 내립니다.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린 눈물이 턱끝에 맺히고 정성 들여 발랐던 빨간 립스틱과 마스카라가 흉하게 번져 얼굴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회사에 빌어먹을 규정 따위나 흐트러진 외모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가 주신 약과를 입가로 가져갑니다. 바짝 마른 입술 틈으로 달콤한 약과 조각이 들어오는 순간 혀끝에 감도는 그 지독하게 단맛과 제 눈물의 짠맛이 뒤섞이며 제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 팝니다. 너무나도 맛있어서, 너무나도 서러워서, 그리고 제가 품었던 짐승 같은 오해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차마 삼키지도 못한 채 입안에 넣고 하염없이 끄끄대며 눈물만 흘립니다. 무려 12년입니다. 승무원으로 일하며 수십만 명의 승객을 만났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수많은 VIP들을 모셨습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명도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커피를 나르고 무거운 짐을 올려주고 화를 내면 영혼 없이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하는 제복 입은 말하는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항공사 역시 저를 언제든 교체 가능한 값싼 소모품으로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조차 모르는 한국의 어르신들이 그것도 자신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찜통 속에 갇혀 있으면서 가해자나 다름없는 저희의 허기와 슬픔을 먼저 들여다봐 주신 겁니다. 쓰러지면 부모님 가슴 찢어진다는 그 말. 그것은 제가 12년 전 돈을 벌겠다며 베이징으로 처음 떠나올 때 먼지 날리는 시골역에서 제 손을 꽉 잡고 어머니가 눈물로 해주시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짐승처럼 통제하고 억압하려던 저희에게 이분들은 사람의 정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포근한 무기로 우리의 뾰족한 영혼을 완전히 무장해제 시켜버리신 겁니다. 기내 곳곳에서는 이미 기적과도 같은 풍경이 릴레이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갤리 뒤쪽에서 근무하던 다른 동료 승무원들의 품에도 어르신들이 건네주신 과자와 빵, 생수병이 한가득 안겨 있습니다. 언어는 단 한마디도 통하지 않지만 애틋한 눈빛과 거친 손짓만으로도 그 숭고한 위로는 차고 넘치게 전달됩니다.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힌 붉은 얼굴로 엉엉 우는 승무원들의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 주시는 할아버지, 본인 입에 들어갈 귀한 물을 기꺼이 양보하며 뚜껑까지 열어 쥐어주시는 아주머니, 280명의 승객과 저희 외국인 승무원들 사이에 존재했던 차갑고 살벌한 통제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서로를 가엾게 여기고 살리려 애쓰는 거대한 하나의 가족만이 이 비행기 안에 남았을 뿐입니다. 그 비현실적이고 성스러운 감동의 도가니 속에서 오직 단 한 사람만이 이질적인 괴물처럼 고립되어 있습니다. 바로 총괄 사무장 왕리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로 불그락불락하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맹신했던 강압과 폭력적인 통제가 자신이 그토록 미개하다고 무시했던 한국인들의 압도적인 품위 앞에 처참하게 짓밟히고 묵살당하는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왕리는 부들부들 떨며 무언가 다시 소리를 지르려 흉하게 입을 달싹거리지만 그녀의 옹졸하고 앙칼진 목소리는 이제 이 숭고한 공간에서 그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습니다. 완벽한 인간애와 단합된 질서 앞에서 알량한 완장을 차고 승객 위에 군림하려던 독재자는 스스로의 끔찍한 초라함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조종실 쪽 앞 갤리로 꽁꽁 숨어버립니다. 저는 입안에서 부서진 약과를 천천히 삼키며 눈물로 퉁퉁 부은 붉은 눈을 들어 객실을 다시 한번 찬찬히 둘러봅니다. 이제 8시간의 고립도, 더위도, 비행기에 갇혔다는 사실도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폭동을 일으킬 거라는 그 멍청한 생각은 제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소멸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비행기 문이 열리고 누군가 무기를 들고 쳐들어온다면 제가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고귀한 한국인 승객들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지켜내고 싶다는 강렬하고 뜨거운 사명감마저 가슴 벅차게 끓어오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조건 없는 사랑과 연대라는 것을 저는 오늘 이 좁고 답답한 철창 속에서 한국 어르신들께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그때 마법처럼 창밖을 부서져라 때리던 빗줄기가 잦아들고 먹구름이 걷히는 기색이 보입니다. 곧 기장님의 반가운 이륙허가 방송이 울려 퍼지겠지만 저는 제 심장 깊은 곳에서 울리는 또 다른 결단을 선명하게 듣습니다. 목적지인 대한민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비행기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제가 12년간 노예처럼 입고 있던 이 붉은 유니폼을 미련 없이 찢어벗어 던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아는 이 따뜻한 나라를 향해, 전 세계 그 어떤 선진국도 따라갈 수 없는 이 위대한 시민의식을 향해 제 남은 인생을 전부 건 가장 깊고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는 딩동 소리와 함께 거짓말처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창밖을 거칠게 때리던 빗줄기가 잦아들고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스피커를 통해 기장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기내를 채웁니다. 승객 여러분, 마침내 관제탑으로부터 이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고통을 견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비행기, 지금 바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날아오르겠습니다. 묵직한 엔진 굉음과 함께 거대한 기체가 활주로를 박차고 솟구쳐 오르는 순간 객실 곳곳에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그것은 짜증과 분노가 섞인 아우성이 아닙니다. 무려 8시간의 지옥 같은 고립을 서로의 온기로 버텨낸 위대한 승리자들의 따뜻한 축제와도 같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완전히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들 때까지 저는 갤리 구석에 서서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쳐냅니다. 제 옆에 선 막내 샤오팅의 입가에도 12년 동안 제 입술을 옥죄고 있던 그 억지스러운 35도 각도의 가짜 미소가 아닌 태어나서 가장 평온하고 눈부신 진짜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단 2시간의 비행. 하지만 그 시간은 제 인생을 통째로 뒤바꿔 놓기에 충분한 기적의 시간입니다. 기체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고 창밖으로 반짝이는 대한민국 인천 앞바다의 아름다운 불빛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쿵 하는 부드러운 마찰음과 함께 비행기 타이어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무사히 닿는 순간 제 심장은 또다시 걷잡을 수 없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아니 저희 항공사의 그 끔찍한 매뉴얼대로라면 지금부터가 가장 끔찍한 하차, 전쟁이 시작될 타이밍입니다. 빨리 내리겠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앞사람을 밀치고 머리 위 짐칸을 열다 남의 머리에 가방을 떨어뜨리고 통로가 꽉 막혀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 저는 본능적으로 긴장하며 통로 쪽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또 한 번 제 숨을 멎게 만듭니다. 안전벨트 표시등이 완전히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분의 어르신도 자리에서 먼저 뛰쳐나오지 않으십니다. 맨 앞줄에 앉으신 분들이 천천히 일어나 짐을 꺼낼 때까지 뒷줄의 승객들은 그저 느긋하게 앉아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계십니다. 좁은 통로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완벽하게 서로의 동선을 배려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이 마셨던 생수병이나 간식 쓰레기들을 손수 챙겨 투명한 봉투에 깔끔하게 모아두시고 8시간 동안 구겨졌던 좌석의 안전벨트마저 가지런히 정리해 놓으시는 모습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뒷사람과 저희 승무원들을 배려하는 그 압도적인 선진 시민의식, 강압적인 통제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오직 뼛속 깊이 새겨진 타인에 대한 존중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위대한 질서의 현장입니다. 그 아름다운 질서를 비웃기라도 하듯 조종실 앞쪽 갤리에 쥐새끼처럼 숨어있던 총괄 사무장 왕리가 스멀스멀 기어나옵니다. 비행기가 무사히 도착하자 언제 겁을 먹었냐는 듯 다시 기세등등해진 왕리는 빳빳하게 다려진 제복 옷깃을 세우며 출구 쪽으로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옵니다. 승객들을 향해 또다시 영혼 없는 인사를 건네며 자신의 알량한 권위를 세우려는 속셈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어르신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으십니다. 따뜻한 정을 나눌 줄 알지만 불의와 무례함 앞에서는 추상같이 엄격한 분들이 바로 대한민국 시니어들입니다.
아까 왕리의 폭언에 앞장서 호통을 치셨던 그 백발의 할머니와 점잖은 인상의 할아버지 몇 분이 비행기를 나서기 전 지상직 직원과 기장에게 다가오더니 무언가를 단호하게 건네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내에 갇혀있던 8시간 동안 왕리 사무장이 승객들에게 내뱉었던 짐승 같은 폭언과 통제 지시, 그리고 저희 승무원들을 학대하듯 방치했던 만행이 고스란히 녹음되고 촬영된 스마트폰 영상입니다. 우리가 늙어서 힘이 없는 줄 아오? 당신들이 이 비좁은 철창에 사람들을 가두고 개돼지 취급한 거, 그리고 M1 승무원 아가씨들 굶겨가며 부려먹은 거, 이거 다 국제항행 규정 위반이고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한국 본사에 정식으로 항의할 테니 각오 단단히 하시오. 사람 귀한 줄 모르는 기업은 망해야 마땅해. 할아버지의 서슬 퍼럼팩트 폭격과 명백한 물증 앞에 방금 전까지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있던 왕리 사무장의 안색이 시체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립니다. 그녀의 오만했던 무릎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더니 이내 지상직 직원들의 싸늘한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사무실로 끌려갑니다. 아마 그녀의 승무원 인생은 오늘부로 완벽하게 끝이 났을 겁니다. 어설픈 권력으로 사람을 짓밟으려 했던 자가마지한 너무나도 통쾌하고 완벽한 인과응보의 순간입니다. 저는 그 사이다 같은 결말을 지켜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체증이 확 뚫리는 듯한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승객들이 한 분, 두 분 비행기를 빠져나가십니다. 저는 출구에 서서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립니다. 그것은 회사의 규정에 적힌 가짜 인사가 아닙니다. 제 영혼을 다 바쳐 올리는 가장 깊고 뜨거운 존경의 표현입니다. 승객분들은 제 앞을 지나치며 제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려 주시고 등을 쓰다듬어 주십니다. 고생 많았어, 아가씨. 가서 따뜻한 밥부터 챙겨 먹어요. 그 평범하고 투박한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눈물방울처럼 툭툭 떨어져 깊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약과를 건네주셨던 그 할머니께서 제 두 손을 다시 한번 꼭 쥐어주십니다. 이제 울지 말고 당당하고 예쁘게 살아. 아가씨는 귀한 사람이야. 할머니의 그 따뜻한 축복을 끝으로 280명의 위대한 영웅들이 모두 텅 빈 객실을 빠져나가십니다. 정막이 내려앉은 빈 비행기 안. 저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창밖으로 펼쳐진 인천공항의 맑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폭풍우가 언제 왔냐는 듯 눈이 시리도록 투명한 대한민국의 가을 하늘입니다. 저는 12년 동안 제 몸을 옥죄고 있던 그 답답한 붉은색 유니폼 재킷을 거침없이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차가운 3단 진압봉을 꺼내 기내 쓰레기통 깊숙한 곳에 미련 없이 처박아 버립니다. 덜거덕거리는 쇳소리와 함께 사람을 짐승처럼 대하던 저희 수치스러운 과거도 영원히 쓰레기통 속으로 사라집니다. 제 옆에 섰던 막내 샤오팅과 다른 동료 승무원들도 약속이나 한 듯 자신의 제복에서 항공사 배지를 뜯어내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저는 오늘부로 사표를 내겠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그 끔찍한 중국 본사로는 절대 죽어도 안 돌아갑니다. 저희 단호한 외침에 동료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뜨거운 눈물을 터뜨립니다. 저희는 비행기를 벗어나 곧바로 인천공항 내에 있는 항공사 지점 사무실로 쳐들어가 책상 위에 단체 사직서를 집어 던집니다. 지점장이 발칵 뒤집혀 소리를 지르고 중국 대사관이 어쩌고 하며 길길이 날뛰지만 진정한 인간의 품격을 깨달아버린 저희의 결심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평생을 통제와 감시 속에서 숨죽여 살았던 저희는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이 위대한 나라의 문턱을 밟으며 처음으로 완벽한 자유와 해방감을 맞이합니다. 공항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섭니다. 시원하고 청량한 한국의 바람이 제 흐트러진 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질서와 포용력을 가진 나라. 힘없는 약자를 먼저 챙기고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끌어안을 줄 아는 위대한 어르신들이 지켜낸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 그분들이 베풀어 주신 작은 약과 한 조각과 따뜻한 손길은 차가운 기계로 썩어가던 한 외국인 승무원의 인생을 송두리째 구원해냈습니다. 저는 이곳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언어는 서툴지만 이분들이 가르쳐 주신 그 뜨거운 정이라는 언어만큼은 제 가슴 속에 흔들림 없이 새겨져 있습니다. 식당에서 그릇을 나르든 공장에서 땀을 흘리든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귀함을 아는 이 땅에서 흘리는 땀방울이라면 그 어떤 삶보다 가치 있고 문부실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저 무수한 별빛들처럼 대한민국 곳곳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고 계신 모든 어르신들,
당신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압도적인 국격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저 같은 이방인의 탁한 시선마저 단숨에 씻어내 버린 당신들의 바다 같은 포용력을 저는 죽는 날까지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삶은 저에게 내려진 가장 위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좁고 답답한 비행기 안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온기. 그것은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뼛속 깊은 품격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타인을 먼저 품어주시는 그 고귀한 사랑과 연대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귀한 지혜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가장 눈부신 자랑입니다.